바다는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이다. 수심 수천 미터 아래 고도의 기술로 건설되는 해저광 케이블은 바닷속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 빠른 인터넷과 국제 전화를 가능하게 한 꿈의 통신망. 핏줄처럼 이어진 해저광 케이블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최첨단 통신망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4,000km의 태평양을 잇는 해저광 케이블 공사에 뛰어든 KT 서브마린.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배우며 헤쳐나가야 한다. 최첨단 산업인 해저광 케이블. 머리카락 굵기의 이 케이블을 태평양에 성공적으로 매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에겐 기어이 우리 손으로 해저광 케이블 공사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통신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한테만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회사는 이 장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한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 일이 시작됐거든요. 수심 1000m 아래에 무인 로봇을 내려놓고 해안에서 최첨단 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해저광 케이블 건설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다. 태평양 4,000km 해저광 케이블 건설을 위한 55일간의 산투.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전부를 건 모험이었다. 제가 열정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기술이 기발이 있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이거야 어떤 계속해서 선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다른 데에 대한 기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반드시 해저광 케이블을 건설하겠다는 꿈. 그 꿈이 이뤄낸 것은 바로 기술 독립이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 통신선으로 역사에 기록된 광제호. 그러나 후남이었던 광제호는 연락선으로 전락한 비운의 선박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통신 독립의 꿈도 이렇게 사라졌다. 어제 저녁에 한국과 미국, 일본, 홍콩 등지를 연결하는 해저광 케이블에 이상이 생겨 국제전화 일부 회선이 한때 불통되고 인터넷과 데이터 전용 회선 서비스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고장 시 수리를 하는 것도 일본의 케이블 선박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케이블 보수가 가능한 선박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뿐이었다. 수중 무인 로봇을 이용해야 하는 해저 케이블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산업이다.
하루에 드는 비용만 해도 무려 1,200만 달러. 막대한 외화가 유출됐다. 이 무렵 한국통신인 KT는 해저광 케이블 건설을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전병섭은 국제통신팀을 맡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이 없다 보면은 해양 관련 정보들이 외국 선박들이 와서 다 그걸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연근의 모든 해양이나 해저면 정보가 외국으로부터 다 나가는 그런 어떤 우려도 상당히 이제 심각화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불과 4개국. 지금 보시면은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해저 광케이블 기업과 합작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합작조차 거절했다. 마지막 남은 곳은 일본이었다. 약 100년 전부터 해저 케이블 공사를 해온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통신 기업인 KDD는 한국과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케이블 선박까지 한국에 넘길 뜻을 밝혔다. 한일 합작 협정까지 이루어졌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은 협정을 해놓고 난 뒤에도 KDD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진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게 결국은 한국 선박이 돼버리면은 한국의 어떤 시장 기회를 왜 KDD가 결국은 열어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협정해놓고 KDD가 아마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 일본은 결국 낡은 케이블선마저 폐기시켜버렸다. 협정을 설명을 해놓고 어떤 걸 무산시키는 그런 어떤 걸 봤을 때 가장 어떤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이런가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느끼고 또 배신감도 느꼈었죠. 1851년 영국에서 시작된 해저 케이블은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확장하던 제국주의의 전유물이었다. 이들에 의해 발전한 해저 케이블 기술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열강들의 첨단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해저 광 케이블 공사는 상당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바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정도로 가는 광 케이블을 배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저 광 케이블 공사는 아주 소수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일입니다. 그러나 KT 서브마린은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가진 해저 광 케이블 기술에 도전장을 냈다. 우선 해저 광 케이블 건설이 가능한 배를 만드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나 총책임자였던 정원대가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소였다. 한국에 용접소는 있어도 조선소는 없다.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든 인도든 누구든 용접만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선소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상당히 저한테 충격을 와닿았었죠. 그 말이. 그래, 그럼 너 잘났다. 우리 나가서 지어볼게. 그런 오기가 그때 제가 좀 생겼었죠. 실제로. 배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케이블 선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당시 케이블선의 모양에서부터 운영 방식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일본, 영국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자료 수집에만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 선박은 서서히 그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일단 우리의 자존심이 그대로 반영된다.
어영부영한 배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본 배처럼 또는 어떤 나라 배처럼 상해 앞에 작업하러 나갔다가 조류가 새가지고 배가 밀려서 예인선을 붙여야 된다. 이런 꼴사나운 경우는 당해서는 안 된다. 배를 만들기로 한 한진중공업. 이 배를 운행하게 될 선장과 기관장은 선박 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다. 케이블선은 기관장 이용환에게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개념의 선박이었다. 하는데 처음에 사실은 저도 믿질 않았어요. 일반 배가 어떻게 배가 감히 그 먼 망망대해에서 3m 안에 가만히 서 있는가 했는데 저는 진짜 그 배우면서도 믿질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배우면서 시간이 좀 흘리면서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서 와서 한국 가서 하면서 그 당시에 영국 사람 이 캡을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영국하고 일본하고밖에 없었거든요. 몇 명이 영국 일본 몇 분 없었는데 그 영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니들 도저히 쉽게 말해 그러니까 사롱선 그러니까 선장 기관장 일항사들은 자기들 선원들 안 쓰면 할 수가 없을 거다. 바다 위의 한 지점에 정지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케이블선은 전후 좌우 3m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두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일반 선박과 달리 모두 5개의 프로펠러가 배를 고정된 위치에 서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배 안의 모든 시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이 배는 최첨단 선박이었다. 선박 건조를 시작한 지 10개월. 케이블선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을 위시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 추진한 저 어떤 책임자서 저도 해도 이게 무모한 짓이다 하는 건 알았지만은 이거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위신의 문제고 어떤 기관망을 확보하는 문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했지. 사실은 요새 같은 분위기에 어떤 그게 이익이 남냐 유지보 뭐지 그걸 가지고 경제성이 있나 없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은 그 사업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 선박인 세기로호가 완성됐다. 규모 면에서 세기로호는 대양에서도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 통신선이었던 광제호 이후 90년 만에 확보하게 된 케이블 선박인 세기로호.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었다. 과연 실 작업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진수되기 전날에 우리가 한 걱정이었습니다. 주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야 드디어 다 했다.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들은 배 진수되기 전날 느꼈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세기로호를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거제 앞바다에서 첫 공사가 시작됐다. 육지에서 거제 앞바다까지 3km의 구간을 연결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사였다. 그러나 외국의 케이블선에서 어깨 넘어 배운 기술로 처음 시도해본 이 공사는 3일 동안 계속됐다. 이것은 세기로호의 첫 공사였다. 정말로 중고지에서 케이블 선박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해왔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런 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해저 광케이블 기술 독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세기로호 인수를 하기 전부터 KT 서브마린에서는 해저 광케이블 공사 수주를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 동아시아의 해저 광케이블 시장을 일본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데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수주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KT 서브마린은 우리 바다를 통과하는 국제 케이블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로서는 그 프로젝트를 수주 못한다면은 배를 지어놓고 배를 놀리게 된다면 이 회사 존립의 의미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생사가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었죠. 회사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땄던 노력해서 땄던 그건 차 문제고 우리로서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그들은 무조건 부딪혀볼 수밖에 없었다. 해외 수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수주를 맡은 이근창은 막막하기만 했다. 우리가 이제 뭘 모르는지조차도 이제 몰랐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자신 있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장비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로 호를 인수한 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었다. 해저 광케이블에 관한 핵심 기술은 대부분 외국 기술진에 의존해야 했다. 케이블 선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우리 손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해외 기술진은 기술 자립에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해저 광케이블 공사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무인 로봇 조정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익힐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매설용 무인 로봇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다. 바닷속 수천 미터 아래까지 안전하게 로봇을 넣은 다음 모든 작업은 배후의 컴퓨터와 센서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정확한 지점에 땅을 파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은 이렇게 무인 로봇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인 로봇 조정은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법은 하나, 연습뿐이다. 무인 로봇인 ROV 기술을 익히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임선호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외국 사람이 쭉 해오던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강제로 거지 외국 사람들은 안 된다.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다가 딱 보니까 ROV의 카메라로 보니까 배 선박 프로펠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소리는 ROV가 직접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로펠러 도는 부분에 가서 충돌이 있었으면은 선박 프로펠러는 아시다시피 정말 심하게 하면 ROV 하나만큼 크거든요. 그 프로펠러 ROV가 부딪히면은 이건 거의 우리 쉽게 얘기하면 상한 끝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익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부족한 실전 경험을 대신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연습뿐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수중 상황을 모니터보며 직접 조종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 게다가 수중은 강한 조리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손의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무인 로봇을 작동시키는 기술은 서서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4월)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다. 중국과 미국 간 해저 광케이블 공사 가운데 우리 바다를 지나는 1226km 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 언론은 앞다퉈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해저 광케이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을 갖추기에는 가야 할 길이 멀었다. 당시 기술팀을 맡은 박휘호.
실제로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뭐 유압, 전기, 전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론적으로 다 배우려고 그러면 뭐 10년이 가야 될지 20년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잇는 공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구간은 복잡한 부산 앞바다에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다.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는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공사 구간이다. 세계로회의 작업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해저 케이블 매설에 차질이 생겼다. 문제는 부산 앞바다였다. 바다에 깔린 그물이 매설기에 엉키면서 작업 진도를 방해했다. 부산 앞바다에 버려진 그물 때문에 공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 공사는 밤낮 없이 계속됐다. 악천후와 바닷속 장애물 때문에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km에서 25km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매설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자고 일어나도 거기고 자고 일어나도 거기단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몇 킬로 갔냐 하니까 뭐 어떤 데는 5km, 날씨가 나빠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5km, 어떤 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10km. 자고 일어나도 부산 앞바다, 자고 일어나도 부산 앞바다. 참 부산 이 땅을 보니까 참 미치겠더라고. 빨리 나가야만이, 작업이 빨리 끝내야만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졌다. 급한 마음에 쉴 틈 없이 기계를 움직였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경험이 없었던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작업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딱 썼는데 뻥 하고 이게 딱 휘어져 버렸더라고요. 아 이게 이만 두꺼운 그 쇠 파이프가 쇠 봉입니다 자체 그게 똥 휘어질 때 정말 눈앞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톱하고 조금 점검했더라면은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건데 사실은 그걸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들어올려 물속에 넣는 크레인의 한 축이 휘어지는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값진 경험이 됐다. 이 공사에서 그들은 해저 광케이블 건설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매번 상황이 달라지는 바다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길고 지루한 바다와의 싸움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로써 공사 끝 지점에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끝단을 바다에 넣었다. 마침내 중국과 미국을 잇는 해저광 케이블 가운데 1226km의 공사가 우리 손으로 완공되는 순간이었다. 바다와 싸우며 보낸 6개월.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 야,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한 단계 도약을 했구나.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됐죠, 그 프로젝트가. 자신감을 가져다준 해저 광케이블 공사.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1999년 여름, 세계로호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 프랑스의 항구 도시 갈레로 향했다.
이곳에는 태평양에 건설할 세계 최초의 17mm 해저 광 케이블이 기다리고 있었다. (4,000km의) 해저 광 케이블을 싣는 작업만 해도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하와이에서부터 4,000km에 이르는 이 공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양 횡단 프로젝트였다. 재팬 US는 완전히 국제 공개 경쟁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였기 때문에 발가벗은 상황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 뛰어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럼 우리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심판을 받는 프로젝트다. 프랑스에서 해저 광 케이블을 실은 세계로호는 대서양을 횡단해 목적지인 하와이로 향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하와이. 세계로호는 이곳에서 대양 횡단을 위한 첫 작업에 나섰다. 미국의 해저 광 케이블 건설팀이 하와이까지 설치해놓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공사에 사용된 케이블은 최초로 개발된 17mm 해저 광 케이블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것이었다. 해저 광 케이블 접속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광 케이블 접속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머리카락 같은 케이블을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잘라야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접속을 맡았던 박철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이런 케이블을 접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런 공사가 있으면은, 자주 있으면은 저희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작업했습니다. 한 번에 4,000km의 케이블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저 광 케이블은 처음 생산할 때부터 50km마다 접속 장치로 연결돼 있다. 수심 6,000m가 넘는 바다에서는 이 케이블을 땅속에 묻지 않고 해저면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광 케이블 탱크에서 나온 케이블 표면이 벗겨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 표면이 벗겨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케이블 표면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케이블을 절단하고 접속 부품을 이용해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케이블 표면이 벗겨질 때마다 작업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케이블 표면이 벗겨지는 원인이 우리 기술진의 잘못인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앞섰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공사는 계속됐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다행히 문제의 원인이 선적 당시 묻은 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준비한 접속 부품은 바닥나고 말았다. 작업이 너무 힘드니까 작업 자체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접속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제 자신에 이제 조금 회의가 느껴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접속 부품이 없어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접속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하와이로 다시 돌아갔다 올 수밖에 없었다. 작업 현장을 떠나기 전 다시 돌아왔을 때 수리해야 할 케이블을 쉽게 걷어올리기 위해 부위를 띄우려 교조했다. 파도가 거세고 수심이 깊은 대양에서는 특수 제작한 대형 부위를 띄운다. 부위를 띄우는 순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사를 맡고 있던 이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제 부위가 하여튼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장력에 의해서 부위가 깔아앉아 버린 거죠.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부위 설치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부위가 그 물속에 깔아앉았을 때의 그 황당함과 그 아찔했던 그 장력이 엄청나거든요. 케이블을 쉽게 걷어올리기 위해 애써 설치한 부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17mm 케이블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남은 방법은 케이블을 설치한 인근 지역에서 갈고리를 이용해 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심은 무려 6,000m에서 8,000m. 수심 6,000m 아래에서 갈고리로 17mm 해저 광 케이블을 정확하게 걷어 올려야만 한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를 바 없는 막막함 앞에 서 있었다. 수심 6,000m 아래까지 갈고리가 내려가는 데만 해도 꼬박 한나절. 인내력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케이블을 찾기 위해 바닷속을 샅샅이 뒤진 지 3일째. 마침내 케이블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열심히 해서 케이블 건지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 하루 만에 케이블이 그 선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 케이블이 녹아가지고 그 걸린 갈고리에 걸린 데에서 케이블이 녹아가지고 탁 튕겨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야 이거 이 일을 어찌 할꼬. 이때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케이블을 건져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그들은 태평양에서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씨가 문제였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다. 앞으로 3일이면 공사가 끝날 시점이었다. 태풍을 피해 하와이로 돌아갈 것인가, 남아서 계속 공사를 할 것인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그들은 공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태풍이 올라오면서 바다는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구명선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태풍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비상체제였다.
그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제가 거기 근무 중이었는데 배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 등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모든 모니터가 쏟아지면서 저기 하길래 야, 이거 배 넘어지는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그 노트북이고 뭐고 막 전부 다 슬라이딩해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밑에서도 우왕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케이블은 불과 400여 킬로미터. 태풍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된다. 악천 후에서도 잘 견디도록 설계된 세계로보는 그곳에서 그 진가를 나타냈다. 그들은 계획대로 설치해 나갔다. 태풍 속에서도 직원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태풍 속에서 사투를 벌인 지 72시간. 마침내 이 공사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배에서 케이블을 끊어낼 차례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태평양에서 벌인 4,000km의 사투. 이 치열한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때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지은 배, 그리고 작지도 않은 규모,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간 이런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 한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영광스럽게 생각된다, 이런 마음 자세였거든요.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정보가 정말 책상 앞에서 단 몇 초에 저희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 이게 내가 깔아놓은 케이블의 영향이구나 하고 느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날의 기쁨은 모두의 것이었다. 해저 광케이블 분야에서 비로소 기술 독립을 이룬 KT 서브마린. 이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그들이 세계의 바다에 도전장을 낸 지 7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KT 해저 통신센터는 사상 유례없는 손님 맞이에 부산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일본과 화상 통화에 성공. 2002 한일 월드컵 방송을 위해 건설한 해저 광케이블의 성능을 확인했다. 한일 월드컵 방송용 해저 광케이블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건설했다. KT 서브마린의 해저 광케이블 기술이 축적되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사기간 2달. 바로 이 해저 광케이블은 한일 월드컵 방송과 정보 전송의 중심이었다.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는 어느 나라를 통해 방송을 세계로 전송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방송 전송과 통신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치열했다. 최종적으로 피파는 해외로 나가는 모든 월드컵 방송과 통신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드디어 2002 한일 월드컵 방송이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KT 해저 통신센터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며 해저 광케이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C2C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해저 광케이블 고수를 책임지고 있던 KT 서브마린은 24시간 안에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사고 지점은 중국 난후이에서 360km 떨어진 해역. 비상복구가 완료됐다. 이날 한국과 스페인전 경기가 열렸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우리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기술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뭐 일본 경기는 일본에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실은 전부 이쪽에서 편집 여기에서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일본 경기도 나갔다는 게 가장 어떤 뭐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세계를 잇는 광케이블이고 그다음에 제가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이런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그 자부심 때문에 저는. 글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진짜 무한한 것이구나, 진짜 정말 무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은 있더라. 해저 광케이블 기술 독립을 위해 바다와 맞서 싸우며 달려온 10년. 숱한 위기와 좌절, 그 속에서 이뤄낸 기술 독립은 최첨단 해저 산업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의 역사였다.